서희준의 하루는 늘 비슷하게 끝났다. 오후 6시 반. 퇴근을 하면 강남 도심의 세계그룹 본사 빌딩에서 나와 두 블록을 걸어 오피스텔로 돌아오는 것. 짧은 거리였지만 서희준은 그 길이 좋았다. 하루를 정리하고 다시 시작하는 시간이었다. 그날도 그랬다. 이어폰을 꽂고 재킷 단추를 풀고 천천히 걸었다. 오피스텔 현관 앞에 거의 다 왔을 때였다. 딱 하고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작은 소리가 아니었다. 꽤 높은 곳에서 딱딱한 무언가가 떨어지는 소리였다. 이준이 내려다보니 옆 빌딩 바닥쯤에 무언가가 있었다. 작은 튜브였는데 순간적으로는 무언지감이 잘 안 왔다. 자세히 보니 바르는 연고 같은 튜브였다. 떨어진 곳을 찾으려 옆 건물 위를 올려다봤다. 병원 건물이었는데 몇 층인지 알 수 없었다. 열린 창문이 몇 개 보였다. 튜브를 집어들었다. 새 것처럼 깨끗했고 흔히 집에서도 상비하는 약이었다. 누가 실수로 떨어뜨린 것 같았다. 올려다봐도 아무도 없었다. 이주는 잠깐 고민하다 그냥 주머니에 넣었다. 나중에 병원에 갖다 줘야겠다 생각했다. 그리고 잊었다. 다음 날 아침, 이주는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분위기를 읽었다. 팀원들이 일제히 모니터를 보고 있었다. 아무도 말이 없었다. 늘 느끼지만 이런 아침의 침묵이 오히려 긴장이었다. 고개를 흔들었다. 거참 건강하지 않은 아침이야. 정말 하며 중얼거렸다. 이태의 실장이 자리에 있었다. 34살. 이준보다 2살 위였다. 얼마 전 그룹 기획실에서 온 인물이었다. 실적이 압도적이고 보고서 하나도 오자 하나 없이 완벽하고 그녀의 분석이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는 소문이다. 헌데 직접 보니 소문보다 훨씬 더 나았다. 외모도 단정하고 말도 정확하고 판단도 빠른 사람이었다. 문제는 딱 하나였다. 이준 자신에게만 유독 까다롭다는 게 문제라면 문제였다. 제길. 서대리. 이태희가 이준을 봤다. 어제 제출한 분기 보고서요. 네. 3번째 페이지 수치 출처가 없어요. 이준이 대답하기도 전에 이태희가 다시 말했다. 오늘 오전 중으로 수정본 올려주세요. 그러고는 시선을 거뒀다. 이준이 자리에 앉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출처가 없긴 뭐가 없어. 각 주에 다 달아놨잖아. 감히 입 밖으로 말은 못했다. 조직 질서에 아주 잘 순응하는 편이었다. 다만 오늘따라 조금 더 짜증이 났다. 그날 저녁이었다. 이주는 샤워를 하고 나와 팔이 간지러운 것을 느꼈다. 긁다 보니 약간 부어 있었다. 연고를 바르려고 서랍을 뒤지다 생각이 났다. 아, 그렇지? 어제 주머니에 넣은 그거 피부 연고였지? 가정의 상비로 두는 그 일반적인 소염 피부 연고였다. 뚜껑을 열고 짜기 시작했다. 잘 안 나와 힘껏 짜니 뭔가가 같이 밀려나왔다. 얇고 작은 종이였다. 껌 은박지보다 약간 큰 정도. 말려 있어서 안에 있었던 것 같았다. 이준이 종이를 펼쳤다. 글씨가 가득했다. 깨알 같은 글씨였다. 손이 떨렸는지 삐뚤빼뚤했다. 읽기 시작했다. 나는 정상입니다. 감금되어 있습니다. 이름은 정치상, 세계그룹 회장입니다. 제 딸 이태의 실장을 찾아 이 사실을 알려주세요. 매일 약을 먹어 정신이 흐릿합니다. 잠깐 속인 사이 이것을 씁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주는 단숨에 읽고는 종이를 내려놓았다.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세계그룹이라니 그건 자신이 다니는 회사였다. 정치상 그건 회장님 이름이었다. 그리고 이태희. 이준이 천천히 눈을 감았다. 이태희? 분명 우리 부서의 이태희 실장인데? 말도 안 돼. 정신병자인가?
자기 성이 정씨인데 딸이 이씨? 그리고 엄연히 아들이 있고 회장님 부인이 있는데 감금?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 요즘은 회장님 근황이 전해지질 않는다. 그 망나니 아들이 대행을 한다고 하긴 하는데 회장님 부인이 주로 드나들었다. 그리고 뜬금없이 딸은 뭐며 감금은 뭐지? 뭐 그래 재벌들이 여자야 수없이 있을 수 있고 재벌들 감춰둔 자식이 뭐 하나둘인가? 그러니 이태희를 자기 딸이라고 했다고 해서 정신 나갔다는 증거는 아니긴 하다. 하지만 온전하든 안 하든 저기 저 병원에 있는 환자가 우리 그룹에 그런 실장이 있다는 건 또 어떻게 알지? 혼란이 머릿속을 뒤집어 버렸다. 그날 밤 이주는 잠을 자지 못했다. 말이 안 됐다. 다시 한번 찬찬히 되짚어 생각을 정리해 보았다. 하지만 그래도 더 얽히기만 한다.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나? 옆 건물이 병원이고 그 병원 어딘가에 우리 회장이 감금되어 있고 연고가 하필 자신의 발 아래 떨어지고 구조 요청의 대상이 하필 자신의 실장이라고? 이건 말이 되지 않았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었다. 하나, 이것이 사실이고 진짜 구조 요청이다. 둘, 누군가가 자신을 이용하려는 함정이다. 이주는 먼저 두 번째 가능성을 우선 생각해 보았다. 신중하게 짚어보았다. 그렇다면 왜 자신인가? 이주는 세계그룹, 그룹본부 소속이었다. 어떻게 보면 그룹 핵심에 가까운 위치였다. 누군가 자신을 통해 뭔가를 하려 한다면 뭐 그럴 가치는 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을 타깃으로 삼을 이유가 없었다. 대리였다. 힘도 없고 정보도 없는 평범한 대리. 그래, 아무리 생각해도 두 번째 가설은 더 설득력이 없다. 정말 그럴 리 없지만 그렇다 해도 다음 이어갈 음모는 없었다. 아무리 공상력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렇다면 하며 이주는 종이를 다시 펼쳤다. 손이 떨렸던 흔적이 역력한 그 글씨를 오랫동안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들여다봤다. 만약 1000만분의 1이라도 이게 진짜라면 회장이 자기 회사 옆 병원에 감금되어 있다는 게 진짜라면 이주는 다음 날 아침부터 다소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준이 출근하자마자 먼저 한 것은 회장의 동선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그룹 사내 인트라넷에는 임원 일정이 올라온다. 물론 회장 일정은 공개되지 않지만 회장 동정은 간접적으로 추적할 수 있었다. 지난 3달 회장이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었다. 공지사항에는 회장님께서 건강상의 이유로 요양 중이라고 나와 있었다. 부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중이었다. 이주는 그 부분에서 멈췄다. 부회장 정성열, 회장의 아들이며 폐악하고 사생활이 더러운 추문의 당사자였다. 40을 앞둔 남자로 그저 반듯한 얼굴 외엔 비열한 느낌의 눈빛이 불안한 사람이었다. 회사 일은 관심 없고 돈만 펑펑 쓰고 다니는 사람이었다. 웃는 것 같은데 웃는 게 아닌 얼굴이었다. 그의 엄마인 회장 부인을 빼다 박았다. 그녀는 참 천박하기로는 누구에게도 뒤질 여자가 아니었다. 회장은 부인 얘기만 나오면 얼굴이 붉어졌고 노발대발했었다. 이준이 조용히 부회장의 검색을 더했다. 사건 사고 기록, 음주 관련 건, 도박 관련 소문, 이름이 몇 번 나왔다. 이름이 언급된 곳마다 사진이 빠져 있었다. 그룹 비서실이 역할을 톡톡히 해낸 듯하다. 회장이 요양 중이라고 발표된 날짜를 확인했다. 3달 전, 이준이 창밖을 봤다. 창문으로 저쪽에 병원 건물이 보였다. 이준에게 비서실에 동기가 있었다. 최진호. 같은 해 입사했고
가끔 점심을 같이 먹는 사이였다. 다음 날 점심 때 이준이 진호에게 먼저 연락했다. 밥 먹자. 이준이 내가 먼저 웬일이냐? 무슨 일 있어? 그냥 오랜만에. 점심을 먹으면서 이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장님 어떠셔? 요양 중이라던데. 나도 몰라. 비서실도 요즘 접근을 못해. 진호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근데 말야, 난 그게 좀 이상하긴 해. 뭐가? 원래 회장님이 그런 분이 아니거든. 아무리 몸이 안 좋아도 보고는 직접 받으시는 분인데 요즘은 아예 연락이 안 돼. 그게 언제부터야? 아마 석 달 정도 됐지? 이준이 밥을 먹으며 지나가는 투로 말했다. 회장님 쓰시던 물건 같은 거 혹시 남은 거 없어? 회장님 자필이든 쓰시던 물건이든. 진호가 이준을 봤다. 왜? 그냥 그분 기획서 스타일 참고하고 싶어서. 진호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다. 회장실 한 번씩 정리할 때 매번 추려서 버리는데 아직 몇 가지 남은 건 있어. 뭐가 필요한데? 칫솔 같은 거 있어? 세면도구 두셨던 거. 진호가 이상하다는 눈으로 봤다. 야, 그런 건 왜? 칫솔 같은 건 유전자 검사나 할 때 필요한 거지. 그게 네가 왜 필요해? 보고서 참고용이라면서? 그냥 그건 회장님 사용품이니까 그냥 기념용으로 보관해 볼까 하고. 이 자식이 이거 변태네? 안 돼 임마, 그런 건. 진호가 어이없다는 표정이었지만 다음 날 칫솔 하나를 건넸다. 야, 가상해서 그냥 준다. 뭐 이런 걸로 회장님 기념을 하냐? 이 변태놈아. 자, 이게 최근 거야. 석 달 전까지 쓰시던 거. 이준이 익살스런 표정으로 황송하다는 듯하며 받아 챙겨 넣었다. 이준은 일주일을 조용히 움직였다. 병원 건물을 확인했다. 옆 건물은 차 신경정신건강의학 전문 병원이었다. 신경과와 정신의학과가 주였지만 규모가 꽤 컸다. 그중 상층부는 폐쇄병동이었다. 외부인 출입이 제한되는 구역. 창문에 방충망 대신 격자 창살이 있었다. 이준이 그 창문들을 올려다봤다. 회장의 동선 단절. 아들의 갑작스러운 직무대행. 법무팀장 김도훈이 최근 석 달간 부회장 집무실을 드나든 횟수가 현저히 늘었다는 것도 진호에게 들었다. 그리고 연고, 그 안의 쪽지, 이것이 사실일 것 같다고. 이준은 점차 심증을 굳히기 시작했다. 남은 문제는 하나였다. 이태희, 정말 그녀가 회장의 딸일까? 왜 회장은 가족이 아닌 그녀를 딸이라 하며 그녀에게 말하라고 했을까? 부인이 아들이 회장을 감금했다면 지금 그들에게 충성하는 법무팀장도 당연히 한통 속일 것이다. 그녀를 정말 믿을 수 있을까? 그녀는 부회장, 회장 부인, 법무팀장을 상대로 싸울 수 있을까? 아버지에 대한 애정이 있을까? 아니 싸울 의지는 둘째치고 싸울 만한 힘은 있을까? 기껏해야 일개 시장기획실이라는 부서의 장인데 이주는 스스로 던진 그 질문들 앞에서 한동안 멈춰 있었다. 이태희 실장에 대해 이준이 아는 것은 많지 않았다.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일을 잘한다. 까다롭고 더럽게 서이준 자신에게만 유독 엄격하다. 그게 전부였다. 그러나 또 몇 가지는 그냥 알 수 있었다. 적어도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았고 예뻤다. 일하는 방식을 보면 원칙이 있는 사람이었고 사람을 이용하는 유형이 아니었다. 아닌 척하지만 따뜻한 측은지심이 늘 엿보이는 사람이었다. 그것도 역시 이준만 빼고 말이다. 이준은 씁쓸하게 씩 웃고는 이내 결심했다. 일단 가까워지자. 이 문제는 완전히 그 사람의 실체를 안후해 거론할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직접 확인하자.
다른 방법은 없었고 결론은 간단했다. 남자로 접근하면 되는 것이다. 이주는 자신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지고 계면쩍어졌다. 다음 날 아침, 이준이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다. 이태희가 이미 자리에 있었다. 아메리카노 한 잔을 옆에 두고 서류를 보고 있었다. 이준이 커피를 2잔 사들고 왔다. 그녀의 자리 앞에 하나를 내려놓았다. 아직 드시기 전인 것 같아서요. 이태희가 고개를 들었다. 잠깐 이준을 봤다. 서대리가? 네. 왜요? 서이준이 웃었다. 그냥요. 부하 직원인데 실장님 커피 한 잔 사드릴 수 있죠, 뭐. 이태희가 힐끗 커피를 받다. 그리고 다시 서류를 보면서 말했다. 부서 운영비로 영수증 처리하세요. 점심때 모두 한 잔씩 돌리고요. 인상을 쓰며 이주는 자기 자리로 돌아왔다. 거참 빡빡하네 하고 생각하면서 하지만 고개를 숙이며 살짝 미소를 짓는 그녀의 얼굴을 순간적으로 포착했고 이준도 씩 미소를 지었다. 뒤에서 이태희가 커피를 마시는 소리가 들렸다. 이준이 앉아 모니터를 보며 속으로 말했다. 시간이 없다. 빨리 시작해야 한다. 며칠이 지났다. 이준은 티나지 않게 움직였다. 야근을 하는 날 이태희가 있으면 편의점 간식을 하나 올려놨다. 야근하시는 것 같아서요. 라는 한마디와 함께 보고서 수정 요청이 오면 빠르게 완벽하게 올렸다. 다른 팀원들보다 한 발 먼저 이태희가 놓친 회의 일정을 조용히 알려줬다. 그러면서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이태희의 이준을 까는 횟수가 줄어들고 눈빛이 약간 상냥해졌다. 까다롭기는 여전했지만 이준을 볼 때의 냉기가 사라지고 있었다. 참나, 저 여자는 나한테 뭐가 불만이었지? 하며 이준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그녀를 귀엽다는 눈으로 힐끗 바라보았다. 어느 날 퇴근길이었다. 엘리베이터에 둘만 타게 되었다. 이태희가 먼저 말을 걸었다. 요즘 왜 이래요, 서대리? 네. 요즘 나한테 부쩍 친절해지고 좀 이상한데? 저의 부서장님이신데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하며 이준이 말하며 웃었다. 아냐, 아닌 것 같아. 서대리 뭐, 나한테 원하는 게 있어? 네, 있기는 있습니다. 이태희가 이준을 봤다. 뭐지? 말해봐. 정성을 봐서 들어줄 수 있으면 들어주지. 이준이 잠깐 생각하다 말했다. 뭐 특별히 원하는 건 없습니다. 그냥 실장님이 제게 좀 더 부드러워지셨으면 하는 마음이랄까요? 저는 그게 답니다. 이태희가 아무 말하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그녀가 먼저 나가며 말했다. 됐네요. 그리고 난 원래 부드러운 사람이야. 뭘 알고 말해야지? 그러나 말하는 그녀의 입꼬리는 엷은 미소와 함께 아주 조금 올라가 있었다.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다. 야근이 길어졌고 팀원들이 하나둘 빠졌다. 종국에는 밤 늦게 이준과 이태희만 남았다. 이태희가 파일을 닫으며 말했다. 나가자, 서대리. 네. 배 안 고파? 밥 먹어야지. 이준이 그녀의 말에 재킷을 집었다. 두 사람은 사무실 근처 작은 식당에 갔다. 떠들썩하지 않은 조용한 곳이었다. 술은 시키지 않았다. 이태희가 말했다. 서대리는 어디 출신이야? 대전입니다. 거기서 나고 자라서 서울 연고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에 사는 거군요. 네. 실장님은요? 서울이에요. 이태희가 고기 한 점을 집어 먹었다. 서울이시면 실장님은 가족이랑 같이 사세요? 이준이 물었다. 이태희가 잠깐 멈췄다.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 형제는 없어요. 아, 죄송합니다. 그럼 아버님이랑 사시는 거군요?
이태희가 서준을 봤다. 아버진 모르고 같이 안 살아요. 짧고 단호한 대답이었다. 이주는 급히 입을 다물고는 더 묻지 않았다. 그날 저녁 내내 그녀의 말이 이준의 머릿속에 남아 맴돌고 있었다. 몰라요. 거의 보름이 지난 것 같았다. 그 사이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조금 달라졌다. 이태희는 여전히 사무실에서는 이준에게 까다로웠다. 그러나 퇴근 이후는 달랐다. 가끔 마주치면 같이 커피를 마셨고 가끔 같이 밥을 먹었다. 그래서 이준은 가끔 이 여자 좀 변태 같은 면이 있네 하는 생각을 떨치지 못했다. 어느 날 저녁, 그날도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 자리였다. 이준이 이때쯤은 시작해야겠다 싶어 그녀에게 말했다. 실장님? 응? 왜? 모른다셨던 아버지는 찾고 싶지 않으세요? 이태희가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갑자기, 그건 왜 물어? 아니, 그냥요. 누구나 알고 있고 모르면 궁금한 절대적인 일이어서요. 이태희가 창밖을 봤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을 못 하셨어. 교통사고였거든. 갑작스럽게 가셨고 나도 준비가 없었어. 그리고 어머니가 애틋하셨다면 내게 일찍 얘기하셨을 거고 아버지란 사람이 살아있었다면 우릴 진작에 찾아오지 않았겠어? 그래서 그냥 묻었어. 아버지란 사람은 없는 걸로 생각하고 간혹 엄마가 혹시 그리워한 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은 했었고 언젠가 찾게 되면 엄마한테 꼭 말해줘야지 하는 생각은 해. 단서가 없어요? 없어. 어머니 유품 정리할 때 사진 한 장이 나왔는데 남자가 있긴 한데 어디에 누군지 전혀 알 수가 없고. 이준이 그 말을 들으며 숨을 고르게 쉬었다. 지금이었다. 제가 도움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태희가 서준을 봤다. 그게 느닷없이 무슨 말이야? 이준이 말을 고르는데 시간이 걸렸다. 어디서부터 말해야 하는지, 어디까지 말해야 하는지, 결국 전부 말하지 않기로 했다. 아직은 저 아무것도 묻지 마시고 제가 실장님께 그런대로 신뢰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이걸 드릴 테니 한 가지만 좀 해보시겠어요? 이태희가 눈살을 찌푸렸다. 갑자기 무슨 소리지? 이건 뭐고? 일단 이걸 실장님한테 드릴게요. 이준이 작은 케이스를 꺼냈다. 안에는 칫솔이 들어있다. 이게 뭐지? 이걸 가지고 실장님과 DNA 검사를 해봐 주세요.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묻지 마시고요. 만약 일치 안 하시면 그냥 실없는 짓 한번 했다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그럼 그땐 제가 수고롭게 해드려 죄송하니까 보상으로 원하시는 거 한 가지 무조건 해드릴게요. 이태희가 이준을 봤다. 서대리. 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 아버지를 서대리가 알기라도 한다는 거야? 느닷없이 내 유전자를 왜 알지도 못하는 사람 칫솔 가지고 해야 하는데? 나 이거 서대리한테 화내야 하는 거 아닌가? 이준이 그런 이태희를 정색을 한 얼굴로 똑바로 봤다. 저도 죄송한 일인 건 알아요. 확신은 없지만 일말의 근거는 있어요.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제가 건방지고 어이없고 무례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그동안 실장님께 그래도 못나게 보이지 않았다면 그냥 절 믿고 한번 해봐 주세요. 일치하면 그때 모든 걸 말씀드릴게요. 아니, 일치 안 해도 마찬가지로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태희가 한참 이준을 보다가 말했다. 절대 지금은 얘기 안 해줄 거야? 이준이 말했다. 결과가 나오면요. 결과가 나오면 그때 다 말씀드릴게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드릴 말씀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조건을 거는 거야? 아니요. 실장님, 이건 순서의 문제예요. 믿어주세요. 이태희가 케이스를 봤다. 그리고 집어들었다.
요즘 이런 거 일주일이면 된대. 나오는 대로 알려주면 되지. 일주일 후 이태희가 이준에게 문자 하나를 보냈다. 이따 그 카페에서 만나. 일치한대. 이준이 숨을 훅 들이마시며 자리에 앉아 있는 그녀 쪽을 보았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그 문자를 한참을 보았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이 만났다. 두 사람이 가끔 퇴근길에 차 한잔하던 조용한 카페였다. 이태희가 얼굴이 상기된 채로 먼저 말했다. 자, 이 사람이 나랑 왜 일치하는지, 어떻게 알았는지 다 얘기해봐. 어서. 네, 이제 말씀드릴게요. 전부 다. 이준이 천천히 말을 시작했다. 연고가 떨어진 날부터 쪽지를 발견한 것. 거기에 씌어진 이태희라는 이름. 보름 동안 확인한 것들. 이태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들었다. 표정이 굳어 있었고 눈이 차가워졌다. 이준이 다 말하고 나서 말했다. 지금 회장님이 이 건물 옆 병원 폐쇄병동에 계신 것 같아요. 이태희가 눈을 감았다. 한참 있다가 눈을 떴다. 왜 나한테 확인해 보라고 얘기한 거지? 이준이 말했다. 쪽지에 실장님 이름이 써 있고 딸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쪽지를 준 사람이 진짜 회장님인지도 모르겠고요. 그래서 방법은 회장님 DNA가 있는 물건하고 실장님 유전자를 비교해 보는 게 제일 명확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젠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 당연히 거기에 계신 분이 회장님이 맞고 실장님도 그분 딸인 게 맞는 거죠. 이태희가 서준을 봤다. 내가 회장님한테 한이 있다면? 그런 건 생각 안 해봤어? 그동안 제가 본 실장님은 그런 분과는 거리가 멉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보았다. 두 사람 모두 머리와 마음에는 깊은 무언가가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았다. 창밖으로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이태희가 말했다. 아버지 얘기는 아주 조금 어머니한테 들은 적 있어. 아버지라는 분이 아주 훌륭하신 분이고 늘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만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이준이 잠자코 듣고 있었다. 어머니는 그분을 많이 사랑했던 것 같아. 나는 어리고 어머니가 너무 잘해주셔서인지 원망은 없었어. 단지 어머니가 내가 아버지를 모르는 채로 살아야 한다는 게 너무 슬프다 하고 말씀하셔서 그게 가슴에 남아 아팠지. 이태희가 커피를 감쌌다. 그래도 찾지 않으려 했어. 벌써 수십 년 전 일이고 찾아봤자 복잡해질 것 같았고 어머니도 하늘나라에서 원하지 않으실 것 같았어. 지금은요? 이태희가 이준을 봤다. 지금은 다르지. 아버지를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내 아버지인데 그런 분이 갇혀 있다면. 목소리가 단단해졌다. 일단은 꺼내드려야지. 당연히 난 그분의 딸이고 그런 것 자체가 범죄니까. 이준이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안심이 됐다. 무언가 엄청나게 많이 풀어낸 듯한 마음이었다. 이 품이 있는 상사를 잘 지켜줘야겠다는 생각과 보면 볼수록 참 예쁘고 매력적인 여자라는 생각이 들었다. 두 사람은 며칠을 밤마다 만나 의논을 했다. 젊은 나이에 부서의 실장을 단 이태희 실장이 움직이는 방식은 확실히 달랐다. 감정적이지 않았다. 냉정하고 치밀했다. 먼저 병원 구조를 파악했다. 입원 환자 명단을 구하고 접근할 수 있는 루트를 찾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적 절차를 확인했다. 강제 입원의 경우 가족 동의서가 필요해. 아들 정성렬이 서명했을 거야. 그 서명의 효력을 문제 삼으려면 회장님이 정상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해. 그러려면 회장님 상태에 대해 다른 전문의들의 진단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우선 본인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본인 인터뷰가 먼저야. 이준이 말했다. 제가 직접 만날 수 있도록 해볼게요.
이태희가 이준을 봤다. 어떻게? 병원 자원봉사를 신청했어요. 폐쇄병동은 아니지만 내부 접근이 가능해요. 제가 먼저 들어가서 일단은 병동 구조를 파악할게요. 이태희가 서준을 봤다. 혼자? 네, 실장님은 아직 얼굴을 드러내면 안 돼요. 그분이 딸의 존재를 비밀로 한 건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게 노출되면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이태희가 잠시 있다가 말했다. 계획이 서면 알려주고 실행 전에 나하고 얘기해. 뭐든지 다 조심하고. 이준이 웃었다. 네, 조심하라는 그거 일이 아니라 저를 걱정하시는 거죠? 일 망치지 말라는 거야. 야멸차게 잘라 말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부드러움이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눈이 그렇다고 말하고 있었다. 자원봉사 이틀째였다. 이준이 복도를 지나는데 폐쇄병동 구역이 보였다. 출입문에 카드키가 필요했다. 카드를 꽂고 키패드를 누르는 방식의 이중 구조였다. 간호사가 드나드는 것을 봤는데 그중 한 명이 카드키를 허술하게 들고 다녔다. 이준이 기회를 봐 초소형 카메라를 구해 복도 창틀에 비껴놓아 그녀가 카드를 꽂고 누르고 들어간 후 회수를 했다. 집으로 돌아가 키패드 번호를 알아냈다. 이젠 카드를 빼내 복사한 후 복도 어딘가에 흘려놓을 생각이었다. 복도에서 서류를 일부러 쏟았다. 폐쇄병실 근무를 마치고 나온 간호사가 잠깐 도와주는 사이 이주는 카드키를 훔쳤다. 그날로 카드키를 복제하고 원본키는 병실 앞 간호사실 책상 위에 흘려놓았다. 그날 밤 그는 폐쇄병동으로 들어갔고 정치상 회장이 어느 병실엔가 있음을 얼굴을 보고 확인했다. 그의 회장이 맞았다.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이었지만 이준은 조용히 다시 빠져나왔다. 이준의 보고를 받은 태희는 모든 준비를 마친 후 움직였다. 이틀 후 이태희가 병원 측에 면회 신청을 했다. 관계는 자녀로. 병원은 난리가 났고 병원장이 뛰어내려왔다. 법적으로 혈연관계가 있고 DNA 검사 결과가 있었다. 병원장이 난색을 표했다. 아직 법적인 신분도 아니시고 현재 환자분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라. 이태희가 조용히 말했다. 변호사와 함께 왔습니다. 옆에 변호사가 있었다. 이태희가 미리 선임한 사람이었다. 병원 업무를 중지시키고 법원에 면회 허가 신청을 하는 것과 지금 협조해 주시는 것 중에 어느 쪽이 더 편하시겠어요? 병원장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다. 잠시 후 두 사람에게 병실 문이 열렸다. 방 안에 남자가 있었다. 창가 병상에 앉아 있었다. 말라 있었고 수염이 길었다. 그러나 눈이 살아 있었다. 정치상 회장이었다. 그가 이태희를 봤다. 한참을 봤다. 태희구나. 이태희가 말했다. 저는 잠깐 멈췄다가 이태희입니다. 어머니가 이민주예요. 회장의 눈이 흔들렸다. 그래, 알아, 민주. 그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한테 내 얘긴 듣지 못했지? 네. 그랬을 거야. 안 사람이 여간 포악해야지. 일단은 내 엄마가 그냥 자기 호적에 올렸다. 나도 그러는 게 좋다고 했고 그렇게 알면서도 너를 드러내놓고 돌보지 못했다. 회장이 한참 이태희를 봤다. 눈이 붉어졌다. 혼자서 힘들었을 텐데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 못했구나. 미안하다. 회사 일은 재미있고? 회장이 따뜻하게 태희의 손을 잡았지만 그녀는 지금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다. 상봉의 정은 언제든 나눌 수 있으니까. 네, 그건 그렇고 왜 이렇게 되신 거예요? 그 여자가 포악한 성질과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저지른 건데 워낙 순식간에 당했고 상상을 못했던 일이라 내가 어처구니 없게 이렇게 됐다. 회장이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뜨며 말했다. 이제 내가 나갈 수 있는 거냐? 그래드리려고 제가 여기 왔어요. 회장은 말없이 태희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회한과 기쁨이 교차하고 있었다. 그래, 태희야, 고맙구나. 이태희가 움직인 속도는 빠르고 정확했다.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변호사를 통해 강제 입원 무효 가처분을 신청했다. 회장의 정신감정을 외부 전문의에게 요청했다. 결과는 명확했다. 정치상 회장은 정상이었다.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했다. 병원장이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부인 이명희와 아들 정성열, 법무팀장 김도훈이 주도한 계획이 드러났다. 매수 사실, 강제 입원 경위, 유언장 강요 시도, 모든 것이 하나씩 나왔다. 이명희와 정성열은 구속됐다. 법무팀장도 구속되고 파면됐다. 병원장은 이 모든 과정의 진술에 협조하면 감형 구형한다는 검사의 권유를 받아들였다. 회장이 퇴원하는 날, 이태희가 병원 앞에 서 있었다. 이준도 옆에 있었다. 회장이 나오며 말했다. 그때 같이 왔던 친구구나. 이 사람은 이태희가 이준을 봤다. 네, 서이준 대리예요. 저를 찾고 아버지를 찾아준 사람이에요. 회장이 이준을 봤다. 고맙네. 서이준이 말했다. 아닙니다. 회장님 연고 던지시는 실력이 좋으셔서 제가 주었습니다. 회장이 잠깐 어리둥절하다 알아듣고는 크게 너털웃음을 웃었다. 회장이 퇴원한 날 태희는 그의 집으로 들어가 도우미들의 도움을 받아 그의 저녁을 손수 차려주었고 정 회장은 이태희와 단둘이 식사를 했다. 같이 있으면서 엄마 얘기 자주 해주지 않으련? 이태희가 말했다. 솔직히 많이 몰라요. 어머니가 말을 잘 안 하셨어요. 다만 이태희가 잠깐 멈췄다. 늘 행복했었다고 하셨어요. 짧았지만 회장이 수저를 내려놓았다. 내가 정말 큰 죄인이다. 너랑 엄마한테 내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일이다. 그때 그 악마 같은 여자랑 헤어지고 내 엄마와 합쳤어야 하는데 이것도 저것도 못하고 회한만 남겼구나. 이태희가 말했다. 저는 원망 안 해요. 아무도 모르게 도와주신 아버지 덕분에 부족함 없이 잘 살았어요. 그래도 어머니도 한 번도 후회 같은 거 안 하셨어요. 행복하셨다고만 하셨고 말씀을 아끼셨어요. 회장이 태희를 바라봤다. 많이 닮았구나. 엄마의 고운 눈매를. 이태희가 말이 없었다. 이제 회장이 말했다. 정식으로 내 딸로 살아주겠니? 이태희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횡하니 넓기만한 대저택의 식당에 따뜻한 온기가 채워지고 있었다. 그로부터 반년 후 이태희는 아버지의 성을 찾고 정태희로 회장의 호적에 올랐다. 정기 이사회가 열렸다.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그리고 내 후임으로 내 딸 정태의 실장을 지명합니다. 술렁임이 없었고 이미 모두 짐작하고 있던 일이었다. 회장의 목소리가 힘있게 울려 퍼졌다. 정태의 실장은 이미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탁월한 자질을 가진 인물입니다. 저는 이제 그를 중심으로 그룹이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길 바랍니다. 회장이 태희를 봤다. 정태희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담담하고 단정한 모습이었다. 이준이 창가의 스텝석 구석에서 그녀를 보고 있었다. 어느 저녁, 이준의 오피스텔. 두 사람이 나란히 베란다에 서 있었다. 회장님은 나한테만 왜 그렇게 까다로웠어요? 처음에 정태희가 잠깐 있다가 말했다. 회장님은 무슨? 자꾸 그러면 이제 여기 안 온다? 아니요.
미안, 사랑하는 태희 씨, 얘기해봐요. 난 그게 엄청 궁금했었어요. 말해줘요. 왜 그랬는지. 자기가 일을 제일 잘할 것 같았으니까. 그게 나를 까칠하게 대했던 이유라고요? 기대가 크면 기준도 까다롭고 높아지지 않겠어? 이준이 태희를 사랑스럽다는 눈으로 지그시 보았다. 아니죠. 그건 처음부터 나를 좋아했다는 걸로 들리는데요. 태희가 살짝 얼굴이 붉어졌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이준이 크게 웃었다. 맞네. 나를 보자마자 좋아했다는 거네. 맞죠? 그렇죠? 야, 이런 황송한 일이 다 있네요. 정태희가 그런 이준을 밉지 않게 흘기며 바라봤다. 그런 자기는 왜 나한테 남자로 접근해서 끼를 부렸어? 이준이 웃으며 말했다. 두 분 회장님의 관계를 알려면 방법이 그것밖에 없었잖아요. 거짓말. 이준이 말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태희가 눈을 가늘게 뜨며 애교스러운 목소리로 속삭이듯 말했다. 그건 핑계지? 그냥 내가 좋았던 거 아니야? 이준이 잠깐 있다가 말했다. 굳이 따지자면 반반이에요. 태희가 크게 웃었다. 환하게 웃는 그녀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이준은 눈이 부셨다. 이준은 그녀의 웃음을 볼 때마다 가슴이 뛰었다. 그녀와 이준은 이제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있었다. 창밖으로 강남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이준이 자기도 모르게 조그맣게 중얼거렸다. 연고 정말 잘 던지셨습니다, 회장님. 태희가 이준의 옆에서 그의 손을 잡고는 그의 어깨에 조용히 기댔다. 오늘도 행복한 두 사람의 밤이 시작됐다. 그의 어깨에 기대 얼굴을 들어 그를 바라보는 태희의 눈에는 사랑이 가득 차 빛났다. 그런 그녀의 입술에 이준은 다정하게 입맞춤을 해주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